최근에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취급을 하시니까 많이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어떤 것인가를 많이 아셔야 되는데, 오늘 교육이 사실 4시간 수업인데 1시간으로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 하려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자료는 제가 드리고 갈 거니까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해가 조금 안 되시고 놓치시는 분이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자료를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그러시고 나중에 팀장을 통해서 부연 설명할 것이 있으면 제가 또 한 번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자, 오늘 제가 교육을 할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기준 및 규격 해설, 표시 기준과 기능성 표시 광고, 식품 영양과 건강, 민원 행정의 이해, 한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률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구성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비 절감 등의 차원에서 국가 사업에 필요성도 없는 거고요. 총칙,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그 용어가 탄생하게 된 동기는 2000년도에 발의가 돼요. 그러니까 4년도 1월 3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라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이냐?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를 사용하는 거고, 기능성, 그 인체 구조의 기능의 영향성을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기능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시, 건강기능식품 용기, 포장에 기재되는 문자나 도형이고, 광고는 특히 들어가는 인쇄물 등에 대한 정보고, 영업은 판매 목적으로 수입 판매하는 영업을 통칭한다.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라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를 하고 나서 판매를 하고 나서 어떤 소비자가 이 제품에 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제품이 왜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력 추적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종류 및 범위에서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과 유통점은 판매업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판매업이라는 것은 건강기능식품, 즉 다른 회사에서 제조를 했던 것들을 우리 회사로 제가 사가지고 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유통정보 판매업은 제가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 회사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개발을 해서 의뢰를 해갖고 제가 사가지고 와갖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선수로 유통 판매하는 방법. 그 두 가지만 드리고요. 교육에는 영업을 하는 자는 미리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관리를 이수하셔야 됩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들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고려를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부분이냐면 허위, 가대, 비방의 표시는 광고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좀 많이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허위, 가대, 비방의 표시는 광고에 금지하는 것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 의약품으로 오히려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건강 증진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약처럼 효능, 효과라는 의약품으로 오히려 설명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즉 여러분들께서 칼슘 제품을 판매하셨을 때 칼슘에 관련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칼슘에서 인정하고 있는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까지 붙여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히려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그래서 이제 이번 사항과 마찬가지로 칼슘 제품인 경우지만은 여기에다가 다른 내용이 추가된다든지 소비자가 이거는 칼슘에
원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 원료 이 기능 이외에 관절에도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오해를 했을 때 표시를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표시를 하지 말고 사업체 또는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는 하지 마시오.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내용을 표시하고. 자, 저거는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의 어떤 이런 용기라든지 인쇄물은 꼭 건강기능식품 상태에다가 광고 내용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 받지 않고서 판매를 했을 때 어떤 법적인 어떤 제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어떤 그 심의를 결과를 받아갖고 적법하게 저희가 인쇄 광고를 하는데 더 좋죠. 앞장과도 비슷한 건데요. 이번에 이제 광고의 범위입니다. 뭐냐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 의약효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중에서 질병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 효과가 있다는 내용, 징후나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 이런 내용들인데 즉 의약품처럼 관대를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품명 학술제도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 연관된 표시. 예, 이거는 보통 어떤 거냐면 학술 자료라는 거는 자 우리 제품이 저희가 임상시험이라든지 그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이런 우리가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있더라라고 보여주고 싶죠. 보여주고 싶지만은 그런 어떤 분들은 인정받지 않은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약품을 보험 배치한다는 내용,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 그러니까 즉 의약품이랑 혼동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고요. 소비자를 비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그래서 감사자, 체험기들을 이용해서 단체 추천, 주문 세분화를 이용했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광고라든지 인쇄물 보고 다이어트 제품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다이어트 이제 회사들이 이 제품을 한 달 만에 10kg 빠졌다는 그런 광고를 좀 많이 하죠. 그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체 추천, 주문세도, 이것도 주문세도라는 것이 TV 홈쇼핑 나를 위해서 많이 쓰는데 저것도 이제 안 된다는 내용이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대학 교수가 추천하는 내용인데요. 전에는 저런 내용이 되질 않았어요. 아예 업무도 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해당 제품에서 어떤 그 대학 교수라든지 의사가 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같이 참여했다, 연구를 했다. 라는 어떤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많이 많아가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그 조근당에 이제 근무했을 때 종합병원하고 임상시험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 광고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쓰고 싶죠. 쓰고 싶은데 용어가 정해서 못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관할사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표시 광고. 여기에서는 한약의 처방명인데 주로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이제 홍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갖고 어린 아이들한테 총명탕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총명탕이 요즘 한약과 기능하기 때문에 내용이고요. 판매 등의 금지에서는 위에 건강기능식품 판매 당연히 안 되겠죠.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유사표시 등의 금지. 즉 건강기능식품에서 법률에 의한 그런 표시라든지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행정처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이라는 것은 즉 앞서 설명한 대로 표시 기준이라든지 표시 광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과대 있을 경우에 받는 시정 명령입니다. 그리고 폐기처분, 시설 배수명령, 영업허가 취소는 굉장히 다쓰고 엄하죠. 그걸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법칙.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오인의 광고 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적발됐을 때 제일 좋은
제조 회사입니다. 품목제조 정기 2개월 받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이죠. 판매 회사는 영업 정기 1개월입니다. 예전에는 판매 회사는 이 벌칙이 거의 없었어요. 제조 회사는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판매 회사는 같이 영업 정기 1개월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일반 유통 전문 판매업 신고와 시설 기준. 이거는 이제 좀 판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신고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2장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기준 및 규격 해설의 총칙, 그러니까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기능성 원료와 제품의 기준 및 규격을 표준화시킨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구축시키는 것이 이 목적입니다. 범위는 원료, 성분, 표시 기준이고요. 구성은 어떤 것이 있느냐? 배분류로서 영양소, 기능성 원료가 있는데 영양소라고 한다면 비타민 종류, 두기를 종류를 영양소로 얘기를 하고요. 기능성 원료라고 하면은 칼슘, 우리가 이제 뼈에 좋다는 원료가 칼슘, 관절에 좋은 원료가 있고 눈에 좋은 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료들을 기능성 원료라고 하고 있어요. 소분류는 비타민 및 기노기질, 반말이온에서 함유질 중에 배분류에서 말하는 원료예요. 공통 기준 및 규격에서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로는 기능성 원료, 영양소, 기타 원료가 있는데 기능성 원료라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물질, 영양소는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 식품이고요. 기타 원료는 어떤 거냐면은 자, 슈퍼벤틀이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능성 원료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위에 부원료로 영양소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타 원료로는 이 주원료와 이 부원료를 같이 정제를 만들 경우에는 같이 혼합시켜주는 첨가물이 있습니다. 그런 첨가물들을 기타 원료로 채우고 있습니다. 공통 제조 기준에서 인체의 보건 목적의 유용한 효과를 위하여 기능성 원료 성분의 섭취가 진행됐죠. 즉 어떤 형태들이냐면은 정제, 흡수, 발입, 액상, 분말, 탄산,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파 이 12가지의 형태가 지금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제라든지 캡슐, 발입, 분말 이 정도가 보통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통틀었었는데 최근에 탄산,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파까지도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므로 건강기능식품을 좀 먹기가 굉장히 용이해지고 보통 이제 다이어트 이런 회사에서는 닭을 만들고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제품으로는 이제 분말, 시럽, 젤 이런 것들을 먹기가 좋겠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정제, 캡슐, 이제 반 이런 거고요. 개별 기준 및 규격에서 영양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영양소는 비타민과 무기질은 일상생활, 식사에서 부족을 보충하는 것이니까 필수 불가하다는 거죠. 합셀, 정제, 분말 등을 한 번에 섭취하기 편한 형태로 제조하는 것이 아무래도 먹기가 좋겠죠. 보통 어떤 제품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4점씩, 하루 3번, 12대를 먹어야 되는데, 12점을 먹어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로워요. 우리가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외출도 되고 일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걸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섭취하기 편한 형태로 제조를 해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대 함량 기준은 최종 제품의 표시라는 게 이미 기준 증정. 요거는 식약청에서 이 기준 규격을 해놓은 포뮬러가 있습니다. 그 포뮬러를 기준으로 인하여 만드는 거고요. 제조 가공 시 식품 첨가물의 일대이 있고 포뮬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요. 기능성 원료라는 것은 인삼, 홍삼, 플로렐라, 스피르드나 연목소, 녹차, 기능성 59가지가 원료가 있는데 저 59가지 원료와 영양소의 28가지 영양소는 식약청에서 도식을 해놓은 원료들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는 저 28가지 영양소와 55가지 원료 안에서 결과적으로 표현을 담습니다. 저 이외에 또 별도로 대별인증이라 해갖고 또 건강기능식품 전문 회사들 큰 대기업들을 통해서 저기에 이제
속하지 않은 원료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민들레가 있는데 어떤 회사에서 민들레라는 것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민들레가 관절이 좋다 이렇게 들었고 있었는데 한 2, 3년에 걸쳐서 실험도 하고 이렇게 또 논문을 써서 시각청에 제출합니다. 이 시각청에서 점수화하고 나서 인정이 되면은 개별 인증이라는 것을 이제 채택이 되고 안 되면 이건 시각청에서 인정할 수 없다. 다시 인정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제 전문 회사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제품들을 만들긴 하는데 대부분 회사들은 28가지 영양소와 55가지 기능성 원료들로 합니다. 3단에서는 이제 표시 기준과 기능성 표시라는 건데요. 이 목적은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제품과 포장, 광고 등에 표시해야 되는 내용과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 제품을 가지고 설명하거든요. 표시 관련 용어와 표시 방법에서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일, 원료, 성분, 일회 분량, 영양정보 표시, 영양소 기준치, 기능정보 표시, 기능성 표시, 주원료, 주표시와 정보 표시는 이렇게 되는데 저 용어와 표시 방법은 다 이 제품 안에 있습니다. 제품을 안에 보면은 여기에 제품명이 있죠. 여기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원료가 어떤 것이 들어있는 거 있습니다. 성분이나 그다음에 일회 분량은 하루에 이만큼 수를 먹어라 써 있고요. 영양 정보 표시라는 거는 여기에 이 제품의 어떤 정보, 칼슘이 있고 비타민 G가 있네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양소 기준치도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있고 기능 정보 표시라는 거는 여기 칼슘이 하고 있는 여기 기능을 여기 쓴 거고요. 그다음에 주원료 보면 원료가 어떤 것인가, 원료명, 산산칼슘, 비타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이거는 뭐냐면 여기 제품명과 내용명과 한 면이 쓰이는 이 부분을 주표시면이라고 하고 이 외에 다른 정보가 들어있는 양쪽에 있는 것을 정보표시면이라고 합니다. 표시 장소 및 팔자 크기. 이거는 팔자 크기라는 거 뭐냐면은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을 꼭 넣어야 되고 내용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팔자 크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품명은 22%, 건강기능식품은 12%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기준을 지금 되는 거예요. 표시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제품명 없으면 소재, 유통기한의 보관 방법 내용, 이런 내용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 기준이라는 거는 이 제품을 만들 때 이 제품, 이 용기와 포장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기능성 표시 광고. 기능성 표시 광고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주표시와 정보 표시를 다 했을 때 요거는 우리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이걸 또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판매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갖고 시각청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어디 있냐면 한국건강기능식품 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회에다가 요 인쇄물, 포장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인쇄를 해갖고 제출을 합니다. 이 제품을 만들면서. 그래서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10명의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10명의 심사위원들이 보면은, 이건 우리 건강기능식품 관련 종사 회사분들, 식약청 직원들, 영양학자들, 대학 교수들, 의사들, 이런 분들이 10분의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적합하게 썼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서 인쇄대로 용기에 부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기에 대한 이 표시면들은 시각청에서 인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다른 내용들을 사용하시는 건 안 됩니다. 아까 보셨죠?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허위 관계 표시가 되어진다고 알아주시고 심의 결과 표시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표시를 인쇄물로 제출을 해가지고 접합했을 때 바로 심의 구안
그런 거를 마크에 붙이는데 저 마크는 이랬다가 붙이지는 않고요. 인쇄물에다가 붙입니다. 이 제품에다가 붙이는 경우에 한국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마크만 쓸 수 있고 저 심의 구하는 인쇄물에 들어간다는 거를 아시면 그 다음에 대상은 방송 매체, TV 홈쇼핑, 인쇄 매체, 인쇄물, 인터넷 광고 제품 많이 모르시잖아요. 거기도 적용을 됩니다. 대신 제품의 용기에는 붙지 않습니다.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 기준별 세부 지침에서 심의 기준별 세부 지침이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국가의 건강 기능식품 정책의 부합을 방문하여 인체의 구조 및 유용한 효과에 대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자료에 의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안전성 및 기능성에 관한 기준 규격 또는 원료 성분으로 조직되거나 인정이 된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건 지금 말씀드렸듯이 28종의 영양소와 55종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광고 표현.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표현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이거 말씀드렸듯이 인쇄물이라든지 방송매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칼슘 보충용 식품의 경우에는 광고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땡땡 제품은 성장 발육이 왕성한 청소년, 칼슘 필요량이 증가한 증식이고 수유 후 뼈가 약해지기 갱년 여성이나 식사관에서 칼슘 섭취가 충분치 못한 현대인들의 칼슘 부족 예방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대략 같이 홀로식들이 내용은 없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이 내용을 써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한 타깃을 상대로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슘 보충용 식품이 제일 많이 먹는 필요하는 사람들이 모든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포인트를 상상을 딱 잡아갖고 아동용으로 만들려고 아동 쪽으로만 카피를 씁니다. 이제 그 표현을 할 경우에는 인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타겟보다는 여러 어떤 이렇게 쓰기로 하는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기능성 내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양소에는 28개 영양소와 55개 기능성 원료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 한동에서 기능성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기능성 표시에서는 보통 비타민 A, 사실 예입니다. 예인데 비타민 A는 기능성 내용을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 비타민 A가 하는 역할은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하다. 그다음에 기능, 지표 성분을 내포적이고 인내 섭취량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식약청에서 모시게 해놓은 겁니다. 다 원료별로. 앞서 이렇게 여기 영양소 비타민 A처럼 여기 뒷장을 보시면 영양소 종류가 28종 있지 않습니까? 이 28종의 각기 비타민 A, 비타카로틴, 비타민 D, 비타민 E가 하는 역할들을 다 기능성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원료도 인삼, 홍삼, 엽록소 함유식물부터 55종의 원료들을 다 저렇게 각 영양소별, 기능성 원료별로 기능성 내용, 지표 성분, 인류 섭취량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를 할 때는 바로 공식의 내용에 의해서 기재를 해야 되고 일개 섭취량도 시각적으로 보시는 내용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일개 섭취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소비자한테 말씀드릴 때는 일개 섭취량을 하루에 4점씩을 먹어야 할 때 어떤 소비자는 두점씩 먹고 소비자는 줄고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하시는 말이에요. 그 제품 문제가 나는 뭐 무슨 곱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걸렀다지 꾸준히 드시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예요. 저희가 전에 한번 보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일일 섭취량을 꼭 준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드려야 합니다. 4장, 19년 한가 건강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이 왜 필요한지 설명한 건데 최근에 병대인들의 식사법의 변화에 따른 영양의 불균형이라고 하시는데 요즘 사실 못 먹어서 대부분이 과잉된 영양 섭취에 의해서 불균형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서구화된 패스트푸드라든지 식생활에서 오는 패스트푸드라든지 어떤 생활에서 필요한 가공식 인스턴트 이 제품들을 먹음으로 인하여 영양 불균형이 파괴가 되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질병이 이제 생겨나면서 생활 습관적으로 생겨나는 건데요.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영양의 불균형은 생활 환경이라든지 생활 방식들이 요인이에요. 그리고 식사 운동 스트레스라든지 생활 방식의 50%가 사망의 주 원인인 어떤 질병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 꼭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우리 몸이 안 좋아서 먹는 게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은요, 보험처럼 미리 예방 차원에서 먹었어야 돼요. 건강할 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꼭 그 부분을 주의시키면 돼요. 혼자들께. 그래서 생활습관병 발병을 진단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정화가 진행이 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감에 따라서 아무래도 만성적 퇴행성 질환이 생기죠. 그리고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 사망 원인이 생기고요. 퇴행성 질환 현재에서 근데 요즘은 퇴행성 질환은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들한테도 증가가 된답니다. 왜? 영양 불균형 때문에 증가해요. 그래서 비만이라든지 어린아이들 고려 환자가 있어요. 그만큼의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양학자들이 말씀하실 때는 하루에 우리가 꼭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제공을 받으려면 50가지의 반찬과 음식을 먹어야 된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루에 50가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매일 또 한 잔씩 가서 먹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공감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도래. 자, 요즘 이제 평균 80대가 되고 보험회사에서도 이제 100세까지는 이제 보험을 살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는 90세대 할머니, 외할머니 계시고 예, 두 분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정정하세요. 정정을 하시는데 한국에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90이신데 바깥에 활동하실 때는 회사를 하고 다니세요. 젊어서도 화장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90이 되셔도 화장을 하시는데 다행히도 저희 할머니는 과거에 예전부터 건강식품 시작해서 몸에 좋다는 걸 많이 드셨어요. 그거 보면은 정말 건강기능식품을 준비한다는 게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도 다 있는데 딱